마지막 날 밤입니다. 지난주 차랑 이어지는 거죠. 다들 너무 취했었어. 실은 영식님이 이게 좀 온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영식님도 되게 많이 취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말을 세게 했었거든. 형식 씨한테 이제 같이 나가자, 그걸 보고 있는 영호 씨. 어떤 분들은 영호 씨가 그냥 여기 나는 술로 나왔으니까 현숙님을 좋아하는 척 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까지 이 사람들의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하면서 볼 필요는 없지. 그래도 현숙이란 캐릭터를 마음에 들어 했고, 현숙이가 아이가 없다면 영호 입장에서는 사귀어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원래 이 전에 연애도 굉장히 사내 연애로 길게 했던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영호 씨는 좀 친구 같은 연인, 동지 같은 연인, 그렇게 연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숙은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죠. 재밌는 면, 흥미로운 면, 현숙과 사귀어보면 재밌겠다, 사귈 만한 이성으로 보인다 까진 됐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연인이라고 된다고 해서 나가서 사귈 수가 있나?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마 영호 씨가 마지막에 그렇다고 해서 현숙 씨를 그러면 선택할 거냐, 둘이 1대1이었다고 해서 선택은 안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영호 씨가 현숙 씨를 선택을 안 할 건데 그러면 현숙을 갖고 논 거냐? 그건 아니지. 결과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기꾼을 만났어. 근데 사기꾼을 내가 사랑하게 됐어. 그래도 내가 이 사기꾼이랑 헤어지고 싶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도 헤어지고 싶다는 머릿속에 있어도 그 마음이 여전히 가고 있어서 헤어진다는 결론이 확실해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만나기도 헤어지려고도 했다 왔다 갔다 하잖아, 머릿속이. 그러니까 영호 씨도 그렇다고 봐야죠. 결론은 현숙과 헤어짐, 현숙과 결과적으로는 힘듦 으로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그래도 현숙이나 있으면 재밌긴 한데, 그 솔로 날아와서 내가 현숙 말고 다른 사람 없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어쨌건 자기 안에서도 답을 못 내렸다고 보는 게 그래 이분들의 진정성을 생각하는 면에서 맞는 해석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영호 씨가 물론 근데 그런 건 있어. 이게 영호 씨가 영숙 씨한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딱 긋고 좋은 모습으로 보내는 거를, 서세술 같은 거를 보면 현숙 씨에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마음이 조금 적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 영호는 자기가 현숙 골라서 최커됐는데 나중에 헤어지면 영식한테 미안해서 안 고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서 안 고른.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그렇게 미안할 일이 없었어. 왜냐면 현숙이 영호한테 보낸 편지에는 아마 영호를 정리하고 나는 영식에게 갈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식 씨가 여기서 조금 더 압박을 합니다. 현숙 씨를. 선택에 대한 시그널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냐. 영호는 애가 없었다면 현숙 택하겠다. 현숙도 애가 없었다면 영호다. 이러니 둘 다 뭔 현숙한테 현숙 애한테 난리인가 했어요. 지들끼리 난리. 애만 불쌍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왜 애 갖고 난리들이야? 그럴 거면 애초에 다가오지 말든가. 애가 그러면 없을 수도 없는 건데. 이러니까 자꾸 피해의식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아이 때문에 뭘 못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피어오르지만 내가 이 아이를 미워할 수 없으니 이 미움이 다른 데로 외부로 표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해의식이 생겨버리는 거지. 외부를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숙 씨가 너무 솔직했어요. 영호가 현숙에게 확신 줬으면 현숙은 바로 영호 선택, 결과적으로는 영식 선택. 너무 김 빠지고 별로였어요. 그런데 클래식 브룰리님 말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영호가 현숙에게 확신을 줬어도 현숙 씨는 결과적으로는 영식 씨를 선택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현숙은 이 안에서 영호에게 확신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는 같아.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고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마음이 확 끌려가지고 그게 비등비등해졌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마음이 더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확신을 주면 이 사람한테 끌려가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현숙 씨가 이 두 사람을 다른, 자아가 다르진 않지만 조금 표현적으로 다른 자아가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 엄마로서 자아가 영식을 사랑하는 거고 여자로서 자아가 영호를 사랑하는 거라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냐? 엄마가 이깁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한다면 엄마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긴다고 해도 나가서 내가 가서 아이 당장 보고 밤에 아이랑 자고 이럴 텐데 당연히 아이인 엄마 쪽이 이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가 뻔한 싸움이긴 했는데, 현숙 씨가 얼마나 이 여자로서의 과거 연애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호 씨를 끊어내느냐 끊어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현숙 씨가 영식 씨를 선택하는 건 엄마로서의 삶이 인생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영식 씨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을 거라고는 봐요. 그럴 거면 왜 굳이 영식 씨에게 의심의 씨앗을 자꾸 남겨놓느냐는 거지. 그게 나는 너무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현숙 씨가 영악하지 못했다는 게 그런 부분이야. 그런 거를 굳이 티를 내면 안 됐어.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그는 딱 눈 감고 나한테 좋은 선택을 해야 돼. 지금 현숙 씨 진지하게 영식 씨 만나려고 해서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영호 씨에게 마지막까지 흔들리는 이런 모습, 영식 씨가 예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뭐 하나 부족하고 현숙 아니면은 갈 데 없고 진짜 막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실은 영식 씨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어디 가도 분명히 환호받을 사람이야. 그리고 영식 씨 자식 입장에서도 영식 씨한테 아빠 나가봐. 우리 아빠 최고. 진짜 우리 아빠 잡는 사람 진짜 최고예요. 이렇게 해서 막 아빠 응원해서 보냈는데 우리 아빠가 가가지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혼자 좋아하면서 저울질 당하고 있다는 거 보면 애들이 현숙 씨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른이면 받아들이지. 근데 애들은 못 받아들인다고 이걸 보면. 그래서 현숙 씨가 이거를 영악하게 처신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현숙 씨 머리 좋고 그 사회생활도 잘하시는 분인데 연애할 때 너무 과거의 연애를 만족스럽게 하질 않았잖아요. 처음에 연애하자마자 아이가 생겼는데 무슨 연애를 하겠어. 이게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신혼 좀 즐기다가 애 낳아야지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같이 뭐 데이트하고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숙 씨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있겠지.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들 20살 때, 25살 뭐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미팅, 소개팅 많이 했잖아요. 연애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안 했어도 뭐 클럽 뭐 다니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현숙 씨는 그런 거 거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14년을 아이를 키워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결핍이 쌓여 있겠어. 근데 그게 지금 영호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것 같으니 영호를 놓기가 힘들지.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 왜냐면 나는 엄마니까. 집에 돌아가면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진지하게 누군가를 결혼해서 사귀려면 영식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직도 결정을 못 내렸다는 얘기잖아. 나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고민되는 거. 나를 마음을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래서 그거는 결정되면 그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정되면 그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영식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숙 씨는. 영식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현숙은 규정해놔 버렸거든. 근데 영식은 나를 단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영식이 과거에 나 혼자 좋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경험을 해서 영식이 지금 이렇게 온화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진득한 그런 모습이 나온 게 아니거든. 영식은 과거에 그 부부 사별한 그 아내랑 어떻게 만났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서로 사랑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영숙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아내가 떠나가는 상처를 겪으면서 영식은 더더욱이 이렇게 더 온화하고 또 이렇게 진득한 사람이 됐겠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됐겠지. 그런데 현숙은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져도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을 거라는 좀 무의식이 생겼을 수 있어. 근데 그건 영식을 잘못 본 거거든. 영식 씨는 굳이 나 좋다고 안 하는 사람에게 곁에 머물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쪽 계열은 아니야. 그치, 키다리 아저씨라고 좀 착각하는 약간. 근데 영식 씨는 그런 계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받는 느낌은 불확실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영식 씨가 말하는 거는 네가 내가 안 좋다고 하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다만 네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나한테 좋아한다고 표현한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너를 좋아하는 건 분명히 맞아. 그런데 그 대답이 불확실해. 만약 네가 정말로 불확실하다면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고 너에게서 마음을 접을 수 있는 사람이야가 영식 씨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영식도 그런 사람이고. 토이의 좋은 사람 생각났어? 그러니까 영식 씨를 토이의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영식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책임감이 강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치 그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뭐 인형의 꿈 부르면서 뒤에서 그냥 이 사람을 지켜봐주는 그거는 둘이 완전히 별개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영식 같은 사람은 기다려줄 줄 알고 내가 다른 행동하고 이 사람 좀 찔러보다가 이 사람이 그래 그렇구나 너 마음 알겠어 고마워 존중해 하고 떠나버리면 뭐야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 늦어. 영식 씨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영식 씨 같은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화가 나건 어떤 불만이 있어도 맞추려고 하고 최대한 이 사람을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속내를 오히려 더 드러내지 않아서 내가 더 조심하고 잘해줘야 돼. 이 사람에게 또 좀 좋은 모습을 더 보이려고 하고. 왜냐면 영식 같은 사람이 아쉬워서 매달리는 게 아니거든. 머릿속으로는 계산할 거 다 계산하거든요. 멍청해서 저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식 씨 같은 사람에게 더 조심해야 돼. 차라리 예를 들어서 영숙 씨 같은 사람은 한 번 이 사람이 나한테 꽂히고 뭔가 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좀 잘 못하고 티격태격해도 괜찮아요. 또 풀면 돼. 또 잘하면 되고. 근데 영식 씨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번 찍히잖아요? 그러면 영식 씨는 그 사람과 관계를 굳이 이어가지 않아. 물론 영식 씨가 찍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공격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하려고 하진 않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도 영식 씨 같은 사람이 찍혀도 크게 페널티는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뭐 다시 좋아하거나 그럴 일은 없지. 그냥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덜 맡기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 너는 네가 할 일 해 하면서 다른 일을 주거나 이렇게 하긴 하겠죠. 이성적인 사람이야. 근데 회사에서는 회사니까 그렇지. 결과를 뽑아내야 되니까.
보통 사회에서 이런 인간관계는 안 만나. 영식 씨는 굳이 그런데 에너지를 안 써. 현숙 씨는 영식 씨의 이 캐릭터를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영식 씨의 이런 다정함과 일관됨만 보고 이 사람은 인형의 꿈 그거를 부르면서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이, 그 노래로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보고 있는데 전혀 아니죠. 실은 영호 씨는 영식 씨나 둘 다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영호 씨보다 영식 씨가 오히려 훨씬 더 이성적인 사람 같아요. 그리고 더 단단하고, 왜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단단해지거든요. 사람이 단단해지는 이유는 감정 조절을 엄청 해야 돼. 아이를 안 키워본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아이는 항상 천사 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 알죠. 아이는 잘 때만 천사 같다. 어쨌건 그런 면에선 영식 씨는 훨씬 더 참을성이 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지, 영호 씨가 오히려 더 감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편지 내용 캡처 떠서 돌아다녀요? 아직 안 해봤어요. 저만큼 봐주는 것도 보살 같은데요. 영식이 솔로 나라 아니니까 더 봐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 현숙이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아이 키우면 인내심이 강해지죠. 아이를 키우는데 인내심이 만약 안 강해지고 있으면 그 아이가 엄청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야. 아이의 눈치가 강해지든 부모의 인내심이 강해지든 둘 중 하나야. 아이가 너무 이렇게 부모의 눈치를 보도록 키우는 건 좋지 않죠.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인내심을 키우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각자 집안에 뭔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영호랑 대화해봐. 가서 답변을 줘. 그리고 영호 씨도 이제는 영식과 현숙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영식 씨에게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런 장면은 영식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 그래서 이제 현숙 씨를 데리고 나가죠. 초음보다 힘든 게 재혼인데 오늘 심정은 어떠신가요? 심정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현숙 씨가 머리가 복잡한 이유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저는 이 산색에서부터 이미 영호가 선 긋는 느낌이었어요. 영호가 선 긋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영식에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영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시그널을 줬으면 또 영식 씨가 시그널 요청했잖아요. 그거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여자들 선택에서 영식을 선택했죠. 시그널 달라고 선택했지. 근데 현숙 입장에서는 이제 영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끝날 것 같은 거야. 영식이 차 안에서 하는 말을 보고 꿋꿋하게 네가 나 선택 안 하면 나 너 안 할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 계열 아니다. 라고 차에서 슬쩍 던졌거든요. 영식 씨만의 화해 표출이었지. 그때 현숙이 그래 내가 어쨌든 결론은 영식이라는 거 머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영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체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최종 선택의 시그널이냐. 근데 선택은 했지만 현명한 태도였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현숙이 생각하는 최고의 패턴은 나는 솔로가 끝나는 동안에는 영호와 연애 감정으로 쭉 이어가고, 이 연애 감정으로 엄마로서 이 연애 감정 유지할 수 없으니 나가서는 영식과 결혼하는 게 현숙 입장에서는 베스트의 삶이었을 수도 있겠죠. 영호와 있는 이 삶이 밖에서 내가 20살 때 하고 싶었지만 해보지 못한 그런 거니까 그것을 이뤄주는 시간으로 하루라도 더 길어지면 좋지.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후로 영식 씨와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했어야 돼. 근데 이제 그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어차피 이거를 못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아쉬웠지만 이미 놓친 거라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버렸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러기가 어렵죠. 사람이 또 내가 눈앞에 이렇게 행복이 있는 것 같으면 또 그걸 놓치기 힘들잖아요. 그거에 쉬우면은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이 어딨어. 배고플 때 눈앞에 있는 치킨 먹잖아요. 살찌는 거 알면서도. 그게 이제 지금 현숙 씨의 마음이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영호 씨와의 관계를 내가 끝까지 이어가기는 힘들 거다. 나의 답은 영식 씨다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영호와 이 데이트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20살 때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갖지 못했던 결핍을 채워주는데, 배고프니까 치킨이 맛있고 못 참잖아요. 결핍, 이것도 결국 배고픔이잖아. 내가 알면서도 치킨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식을 내가 선택할 걸 알아. 그렇지만 영호를 못 넣는 거예요. 애 둘인 아빠에게 20대의 순애보를 바란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영식 씨가 굉장히 순애보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다정한 사람이어서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20대에 그런 순수함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충분히 알 거다 알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연애를 원하지,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간보고 있거나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데 매달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연애? 그런 거는 보통 20대에 끝나고요. 30대 중반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현숙 씨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다시 20살에 결혼 전에 아이가 없던 나의 시절로 돌아와서 지금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내가 재밌는 남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을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현실은. 현숙 씨가
어떻게 보면 더 영악하고 더 전략적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행동 안 해요. 오히려 순수하고 여기 솔로나라 와가지고 그냥 뒷일 생각 안 하고 그 당장 내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욕심도 겉으로 드러나 버리고. 3040 남자들은 다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고 현실적인데 에너지가 또 떨어져 있어. 20대보다 막 많지 않아.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연애가 최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영식 씨는 특히나 아이들이라는 정말 이거 절대 불변 때문에 1순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그럼 2순위는 뭐겠어? 일이지. 일에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2순위만 돼도 다행이야. 보통 3순위로 들어간다고, 연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안하고 가야지. 연숙 씨도 그럴 거 아니야. 자식이 1순위잖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영호와의 시간이 너무 즐겁고, 영호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행복한 고민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게 패착으로 이어졌지. 영식은 실은 단호한 사람에 가깝죠. 말로 해놓고 나중에 그 말을 지키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 헤어진다 해놓고 또 그렇게 했는데 못 헤어지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헤어진다 했으면 헤어질 거야. 근데 그렇게 헤어짐을 당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막 충격을 받고 막 그러지.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 물론 모든 사람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제일 좋죠. 영식이 단단하고 인내심이 큰 사람이지. 묻어내서 인내심이 큰 게 아니라 그냥 인내심이 크기 때문에 큰 사람이고, 성격이나 표현이 묻어난 사람이지 사고 패턴 자체가 묻어나진 않을 거라고. 자기 나름의 그런 중심이 있고 그런 가치가 있고 나름의 고집이 당연히 있겠지. 그럼 부드럽지만 단호한 사람이지. 영호 씨는 굉장히 눈치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하지만 감성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이제 터닥거리던 모습, 이걸 보고 이제 현숙 씨가 뭐라고 하죠? 영호 씨가 현숙 씨를 손절한 부분 포인트가 이 포인트였을 것도 같아요. 처음에 영식을 선택했던 거, 이것도 일단 하나지만 여기에서 영자를 분명히 포옹은 안 했거든요. 영호 씨 이쪽, 영자 씨 뒤쪽에서 보면 좀 포옹 같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어깨를 토닥인 거긴 하지. 근데 현숙 씨가 이거에 대해서 뭐지? 하면서 기억나요 하니까 여기에서 영호 씨가 이 시점에서 현숙 씨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밟아간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은 들어요. 왜냐면 솔로나라에서 동지애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영호 씨는 현숙에 대해서 재밌는 사람, 흥미로운 사람, 시간이 즐거운 사람. 그런데 현숙은 좀 소유욕이 세고 나를 좀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에서 전 부인과의 시간들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 영호 씨가 자기소개를 할 때 좀 배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연애를 했지만 결혼해서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렸다.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친구처럼 잘 지내고 서로 티키타카도 잘 맞고 했지만 막상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가 양보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종의 압박을 받았겠죠. 그런 압박이 근데 물론 현숙 씨 같은 이런 같은 패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현숙 씨가 자기의 결혼 생활의 실패와 겹쳐 보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안 되겠구나라고 정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영호 씨는 압박하고 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는 마음에 있었어요. 영자님에 대한 미안함이. 사랑이? 이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은 그만큼 센스 있게 잘 받아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서로가 상대의 약점을 알고 찌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 센스 있게 찌르는 사람이기도 하죠. 비꼬기도 잘하고. 이 사람과 센스 있게 티키타카가 잘 되면서 비꼬기는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인성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데 티키타카가 잘 된다는 건 이 사람이 무슨 말할지 무슨 생각으로 말할지를 알아서 실은 찌르기도 세련되고 노련하게 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잘 지내오고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연인들은 싸울 때도 잘 싸워. 잘 싸운다는 게 좋게 싸운다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면은 딱 그 맞춤형 찌르기를 오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실은 비꼬기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거지. 물론 근데 티키타카가 잘 맞으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참고 넘어갈 수 있다면 더 좋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경우가 있죠. 사랑이 벌써 비꼬기. 미안함이라고 해도 어떻게 안지? 근데 안지는 않았어. 안지는 않았지만 현숙 입장에서는 충격이 심하니까, 그리고 각도상으로 아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운명의 장난이라면 장난이겠지. 근데 바람 피우는 포지션은 현숙인데 내로남불. 그건 그렇죠. 현숙 씨는 어쨌건 영식 씨를 결혼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영호도 읽었고, 영호도 눈치 백단인데 영호는 좀 섬세하고 여성스럽게 느껴졌어요. 트렌디하고 센스 있는 여성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토닥토닥.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 딱 수긍을 해야 되는 게, 상철은 이런 상황에서 뭐 매력을 느꼈잖아요. 영숙에 대해서. 근데 영호는 이런 상황에서 매력을 느낄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상철이 특이한 거지, 이렇게 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연애에서는 나를 초반부터 압박하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왜냐면 연애가 대등한 것임을 깨닫는 시점이 오거든요. 20대 초반에는 연애가 대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의 무언가를 뺏는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거든. 이 사람도 좋으니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압박받거나 아니면 너무 의존적이거나 이제 이런 사람은 보통의 경우는 조금 경계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어떤 결핍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을 더 선호할 때도 있고 영호 씨가 확실하게 여기서는 현숙과는 힘들겠다라는 거를 이 시점에서 했던 것 같아. 어제 지금 벌써부터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잘했어 못했어. 바로 혼내고 이렇게 되면 영호 씨는 대등하고 친구 같은 그런 즐거운 연애를 꿈꾸는 사람이지 뭔가 종속된 그리고 누군가 의존되거나 나를 압박하는 그런 관계는 굉장히 극혐하는 사람일 거라고. 어머니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적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영호 씨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지. 영수 교수는 바로 허파 디비진이라고 말했을 텐데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 행동을 보고 그 순간 얼었고 기분이 안 좋았고 영호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압박하고 다시 생각했다 이런 부분들이 영호 씨 입장에서는 현숙에 대한 마음이 마이너스지.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아무튼 그게 잘못된 행동이면 고쳐야죠. 이런 식의 영호 씨의 대화 패턴은 누구랑도 나왔죠? 영숙 씨랑도 나왔잖아요. 그냥 상대한테 맞춰주잖아. 그래 당신이 잘못했다면 고쳐야죠. 그럼요 고쳐야죠. 바로 고칠게요 하고 전화 삭제 차단 안 봐. 근데 현숙 씨는 지금 영호 씨가 그렇게 지금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인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자기 말에 이제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인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호 씨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안 했죠. 네가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진 마. 그러니까 나는 관심받기다.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것과 관심받기라는 건 다르지. 영호 씨의 말이 실은 여기서는 맞죠. 관심 아니어도 여자친구는 아니니까. 그리고 실은 여자친구가 있어도 며칠간 같이 숙소 생활을 하면서 어쨌건 같이 미션을 수행하는 이런 동지끼리는 토닥토닥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물론 내 생각일 수도 있어. 근데 나도 뭐 보수적이고 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되게 뭐 보긴 안 좋았어도 그래 뭐 같이 운동하는 사람끼리 그래 뭐 같이 뭐 훈련하는 팀끼리 그래 저 정도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그게 이제 영호 씨의 생각이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현숙은 영호가 나를 여자친구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게 서운한 거야. 나에게 어떤 관심을 덜 줬다는 게 서운한 거야. 지금 이 솔로 나라 안에서는 영호가 나에게 그래주길 바라고 있거든. 근데 현숙은 그게 실은 자기 욕심이고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영식 씨 관계의 이런 단단한 부분이 슬슬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영호에게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영호 씨에게 딱 끝내고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정말로 내가 영식 씨한테 할 거면 영식 씨에게 진짜로 내가 아이가 있어도 너랑 잘해보고 싶다. 아이 커서 괜찮다. 너랑 나만큼 이렇게 친구같이 그리고 네가 바라는 그런 기분 좋고 하루하루 재밌는 그런 연애 할 사람 나 말고 누가 있냐. 이쪽으로 올인하든가. 왜 그러냐면 원래 올인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영호나 영식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대상들이야. 이게 지금 현숙이랑 이렇게 삼각관계로 묶이고 둘 다 인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까다로운 상대처럼 안 느껴지는데 두 사람 다 기본적으로 정보 습득이 굉장히 빠르고 사회성이 굉장히 훈련이 된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주는 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 그래서 여기서 현숙이 둘 다 또 괜찮은 사람들이고 하지만 쉬운 상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한테 올인을 해서 갔어도 이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려운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현숙 씨가 현재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좀 제대로 임하지 못했다. 뭔가 나중에 후회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싸움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여기서 영호 씨가 조급해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줬으면 현숙 씨가 이게 조금 풀렸을 텐데. 근데 이런 행동 자체가 여사친들한테 스스럼없이 하겠구나. 아니 근데 이건 여사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아니 이제 뭐 애 키우고 부모 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뭐 여사친 남사친 그런 걸 만날 시간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현숙 씨가 자기 기분 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약간 영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거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순간 했기 결국은 기분 푸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잘못했습니다. 속으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끝나버려. 근데 현숙은 여기서도 지금 영호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 마음을 그래도 좀 내한테 옮기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뭘 하고 또 티키타카 비꼬기도 티키타카가 돼버린다고. 영호님과 만나게 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영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현숙이란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않겠지만 연인으로 가기에는 조금 안 되겠구나 피곤하겠구나 생각은 들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 이게 현숙 씨가 지금 여기서 받아치고 막 티격태격 하는 것 자체가 영호 씨가 현숙 씨를 좋게 본 면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영호 씨를 압박하고 혼내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게 문제지. 혼나고 압박당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상철은 조금 좋아하는 느낌이 있는데 톡톡 튀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좋지만
조금 과거로 투영을 해보면 조금 더 심한 케이스가 있는데 돌싱 10기에도 영자님하고 영철님도 이런 구도가 나왔었죠. 영자님이 영철님 혼내잖아요. 근데 혼나면 보통 도망치지. 그치. 특히 압박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영호는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영호 씨가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감성적인 부분이 큰 사람이에요. 상황 파악에 내는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정보 수집하는 정보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민한 구석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압박에는 더 취약하죠. 왜냐면 감성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휘둘리니까. 영호 씨가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영자 때문에 울지도 않았을 거고 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덜 취약할 수도 있겠지. 근데 영호 씨는 감성적인 데다가 민감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취약할 수밖에 없겠지. 그쵸? 영호는 이미 끊어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얘기 고마워요. 그래야 알지. 뭐야. 이런 얘기 듣기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식의 화법으로 누구가 좋게 봤죠? 영숙 씨가. 아, 여기 와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영호밖에 없구나. 하지만 영호 씨는 영숙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데이트 신청하고 가면 웃으면서 도망가잖아. 막 무서워하잖아. 장난치잖아. 영식이한테. 이게 지금 영호 씨의 화법이지 이거를 진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도 지금 복잡합니다. 하루 남기고. 지금 안 복잡해졌어. 복잡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무난하게 마지막까지 끝냈느냐 그런 면에서 복잡한 거지 자신의 선택은 이 시점에서 결정됐어요. 안전이별이라고 아까 누가 했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제 안전이별. 이번 나는 솔로 16을 찍으면서 영호 씨는 살짝 서바이벌 프로를 찍는 느낌으로 어디에도 피해를 받지 않고 무사히 솔로 나라를 마치려는 서바이벌 프로를 임하는 그런 마인드로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서도 지금 현숙과 좋은 관계로 잘 마무리를 줘야겠다. 나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고 현숙이 폭주하지 않게 중립을 잘 지키다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오늘 안에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해줘야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내린 결론이 뭐냐 지금 현숙은 이렇게 영호를 압박하고 영호한테 네가 잘못했지 현숙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어때 내가 영식을 선택한 이유 알겠어? 그래서 그런 거지 나 너한테 마음 없었던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전달하고 싶었겠지 근데 영호 씨한테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지금 않는 거죠 그냥 압박이 크고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벌써 이렇게 나를 압박하려고 하는구나가 이제 영호 씨 입장에서는 좀 멀어지는 계기가 된 거고 근데 어쨌든 현숙 씨 입장에서는 영호 씨를 이렇게 압박하고 혼내려는 게 주 목적은 아니었어. 네가 그래서 내가 영식을 선택한 거지 내가 너에게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다시 나를 선택할 것처럼 나를 선택지에서 두고 좀 확실하게 좀 답을 줘라가 현숙 씨의 의도였겠죠. 그래서 이제 대답이 안 오니까 이제 아이고 나오는 거야. 밀어내는 거였으면 아이고라고 안 하지. 제가 결론을 내리면 근데 그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영호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알지. 내가 현숙을 선택한다고 해도 현숙이 나를 선택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바깥의 연애 상황이면 선택하면 선택할 거거든요. 근데 현숙은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현숙은 어머니로서 역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솔로 나라만 나가도 당장 집에 있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현숙은 모르죠. 들어봐야 알죠. 그러면 들어봐야 영향을 미치는 거네. 그 말을 듣고 싶어. 영호가 나를 선택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그러면 현숙의 고민이 멈출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새로운 고민 시작이야. 그때부터 영호를 통해서는 원하는 걸 다 얻었으니 이제 엄마 자아로 선택을 해야지. 어떻게 딸이랑 이렇게 영식과 물론 지금 헤어졌다고는 하지만 영식과 앞으로 생길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포기하겠어. 그건 포기 못해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 실은. 근데 영호에게 확신 어린 말을 듣고 싶은 말이에요. 모르죠. 바뀐다고 못하잖아. 실은 현숙 씨가 영호 씨 좋아하면 바뀐다고 해야지 그러면. 근데 물론 이게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말은 못했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말을 해달라고. 영호 씨는 이제 영식님은 자녀가 있고 나는 없다. 양육을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다. 이거는 현숙 씨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죠. 바꿀 수 없는 부분을 건드려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포기하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자신감이 100%는 없어요. 바꿀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자신감이 없다. 약한 모습. 그러니까 이제 현숙 씨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내라고 하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영호 씨 입장에서는 선을 그은 거예요. 확답을 준 거야. 실은 이게 거의. 그냥 평생을 30몇 년을 이렇게 살아오다가 중학생 아이를 보고 내 아이처럼 키워야 되는 게 근데 물론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저라면 더 멀리 내다보고 애초에 영호에 대한 마음을 키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출연자들 받을 때 연애만 한다는 사람은 안 받는데요.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의지 있는 사람만 받는다네요. 연애만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결정이 쉬울지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솔로 날아와서 말 그대로 전국에 얼굴 다 팔리고 연애만 하다 깨진다? 뭐하러 나오겠어. 당연히 결혼하고 싶으니까 나온 게 진정성 있는 도전이죠.
물론 결혼을 꼭 해야 되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야. 그건 14살 아이를 뭐 이제 딸로 받아들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이지.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현숙 씨가 바꿀 수 없는 걸 토대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호 씨가 거절을 한 거죠. 거절을 한 거지 이게. 지금 영호 씨 입장에서는 현숙의 이런 압박 겪고 이제 마음의 확신 어느 정도 가진 상태로 거절을 한 건데 현숙은 압박이 아니었어. 내가 그래서 너를 선택 안 한 거니까 자 다시 생각해봐. 자 나를 선택한다고 해도 좋으니까 자 나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자녀가 없었으면 좋겠다였는데 그래도 고려를 해보는 게 있다면 저에 대한 마음이 크구나. 그게 되게 고맙다. 어쨌든 현숙 씨가 좋게 해석을 한 건데 영호 씨가 물론 현숙 씨를 이성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의 말은 영호 씨는 현숙 씨와의 관계가 힘들겠다라고 선을 그은 거고 그렇죠. 명분이 딱 써버린 거지. 영호 씨는 가장 확실한 명분이 쓴 거죠. 우리가 뭔가를 거절할 때 명분을 여러 개를 대는 것보다 한 가지 명분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영호 씨가 막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때 영호 씨는 거절을 한 거죠. 근데 결혼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 보니 오히려 형과가 너무 안 나오는 게 아닐까요? 상대도 없는데 불명확한 목표가 너무 뚜렷하면 목표 자체에 매몰돼서 관계 맺는 게 더 끝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지. 모쏠들이 막 너무 연애하고 싶은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분들이 환상이 너무 크니까 상대에 대한 기대를 못 버리는 거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결혼해서 어떻게 잘 사냐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중포마. 중요한 건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좋게 표현하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근데 내가 환상이 너무 크고 내가 생각하는 이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어떤 그림이 너무 딱 그려져 있으면 그거를 포기를 잘 못하죠. 그리고 또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결핍 상태로 힘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또 상대를 통해서 얻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드니까 그 상대가 그거를 맞춰주지 않으면 이 상대에게 더 많은 요구를 자꾸 하게 되고 이 상대를 그걸 할 수 있도록 자꾸 서로가 막 압박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혼 생활이 잘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 중품만은 중요합니다. 상대가 예를 들어서 뭐 뭘 안 해? 포기해. 아 내가 하면 되지. 그래. 뭐 못하지. 그래 네가 못할 수 있어. 내가 해. 내가 뭐 못해? 좀 포기해줘. 나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딱 생각하는 결혼의 모습이 있으면 그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아직 유지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 포용. 중요한 건 포용하는 마음. 그래서 아직 하루가 남았으니까 좀 걸을까요? 거기서 이제 또 걷죠. 그래서 근데 내 답변에 영향을 미쳐? 영호도 알고 있는 거야 어렴풋이. 내가 어떤 답변을 한다고 해서 현숙 씨가 나를 확실히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어. 여기서도 지금 현숙님은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안 미쳐. 이게 실은 솔직한 말이거든. 무심코 솔직한 말이 나왔어. 그랬다가 다시 영향을 미쳐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무심코 솔직히 말했어. 네가 어떤 선택을 해도 영향을 안 미쳐. 고민을 해보겠지. 다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어쨌건 영호가 자기를 선택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영호한테 네가 안 미친다고 말을 하면 말 그대로 네가 나를 선택한다고 한들 난 널 선택 안 할 거야 라는 말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네가 하는 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밖에서는 어떻게 당연히 춥겠지. 영호 씨는 추워하니까 들어갈까?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면 안전 이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들어가면 대화 못 하잖아요. 현숙은 지금 영화의 이 시간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게 약간 이별이 정해진 아름다운 사랑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 상황에 임하고 있는 건데 이 욕심 때문에 실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영식이 현숙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심어져 버렸거든. 그리고 여기서는 영식, 현숙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실은 영식의 자녀들도 걸려 있어요. 자녀가 있는 사람과의 재혼은 그 아이들에게도 환호까지는 아니어도 그 아이들의 미움을 받으면 진짜 인생에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 물론 근데 아이들은 이게 아까 이제 농담처럼 그 자기 아이를 뭐 순수 악이라고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은 어떤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감정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식이라는 아빠가 우리 아빠 최고인데 왜 우리 아빠를 저렇게 저울질해?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영식 씨가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잘 안 됐죠.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런 게 영식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 현숙 씨는 영호 씨가 영자 씨한테 토닥거리는 게 안 좋아 보였지만 영식 씨가 볼 때는 나와 데이트를 나한테 신청을 했고 나와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 쟤랑 저렇게 1시간 반을 또 돌아다니고 있네? 편지에조차 영호 씨의 이름이 쓰여 있네? 이러면 영식 씨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이 안 가죠. 실은 수용하기가 힘들지.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금이 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은 현숙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론 여기에서 솔로나라 안에서 최대한의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어떤 선택도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맞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현숙 인생에 있어서 조금 전략적으로는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영호 씨는 자꾸 이제 춥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데 현숙 씨는 그치,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밤이 가질 않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식 씨는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물론 술도 한잔 했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속상해. 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해놓고 딴 남자랑 나가서 산책을 1시간 반을 해? 영자한테 토닥하는 거나 나가서 다른 이성이랑 1시간 반 동안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랑 뭐가 더 싫어요? 딴 남자랑 돌아다니는 게 훨씬 싫지.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썸 타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같이 뭐 예를 들어 같이 운동하던 팀이야.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토닥토닥 한다? 기분은 나빠.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얘가 나를 두고 밖에 나가서 그 남자랑 뭐 술자리에 있다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코에몽 사러 나가가지고 1시간 반 있다 와? 이거이 더 싫을 것 같아. 초코에몽 사러 뭐 어디 공장 갔다 왔냐? 뭐 공 만들어 왔어? 여기서는 지금 영식 씨는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럴 때는 영식님이 좋고 이럴 때는 영호가 좋아요. 벌써 이게 지금 마음에 걸려 있고, 이게 지금 당장 최종 선택 전날이니까 그나마 현숙을 허용하는 범위 내지, 이게 이제 바깥에 나갔을 때 이런 게 다 씨앗으로 남는다고. 영식 씨 같은 사람은 한번 겪은 일을 잊지 않아요. 의외로. 그냥 있는 척하고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줄 뿐이지. 내가 느꼈던 긍정적인 시그널을 영호한테도 했나?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경계되는 포인트지. 낯솔 사기에서도 13옥수님이 종수에게 그걸 느끼고 손절해요. 그걸 느끼고 이 사람을 거리를 둬. 거기서 공평남이라고 거기서는 불리는데, 저는 이제 레파토리맨이라고 이제 불렀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영식님은 얘 지금 나 어장이야?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근데 영식 같은 분은 어장에 자기가 기꺼이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영식 씨를 이게 온화하고 표현이나 이런 거를 절제하는 사람이지, 성정 자체가 다 좋다, 그래도 좋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 영호랑 나가 있는 시간이 길기는 한데 정숙 씨도 인정. 그게 만약 긍정적인 시그널이었으면 빨리 돌아왔을 것 같아. 이것도 날카로운 해석이긴 하지. 오히려 부정적이고 뭔가 대화가 안 되고 안 풀려가니까 얘기가 길어진다라고 정숙 씨는 생각하죠.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야. 그런데 현실은 현숙이 영호와의 시간이 끝날 것을 알고 그 시간을 놓치기가 싫어서 뱅뱅 돌고 있는 거고, 영호는 현숙이 뱅뱅 돌고 싶어 하니까 거기서 맞춰주고 있는 거고, 그거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건 이게 그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정숙 씨 해석이 맞죠. 왜냐면 너 내일 나 선택할 거야? 그치? 그래, 알았어, 좋아. 그럼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들어오면 끝인데, 뭔가 얘기가 안 풀리고 자꾸 막 돌고 그리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게 남아있으니까 돈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은 현명한 해석인 건 사실이지. 영식 속에서 열천불 났겠어요. 나는 그래서 영식 씨도 혹시나 여기서도 빌런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좀 살짝 걱정했었거든요. 뭐 걱정이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근데 저렇게 지금 열불이 났고 심지어 술에 취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선을 넘지 않더라고. 그냥 술이 안 취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이게 방송으로 편집돼서 좋은 모습만 나온 건 아니구나. 그냥 이 사람은 진짜로 기본적으로 성정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당한 걸 잊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야. 그건 달라. 그래서 멘붕이 왔다. 그래서 그걸 못 받아서 확신의 대답이 초조하다. 그래서 찾으러 가. 이제 대화 좀 하자고. 영수 씨네요. 활약이 너무 없었죠. 좀 아쉬웠어. 1시간 30분째 돌아오지 않는 현숙. 영식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거기에 또 이제 뺏어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식 씨는 일어납니다. 네가 선택하든 말든 난 널 선택하겠다. 정숙 씨는 그렇게 말하지만, 근데 영식 씨는 또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무슨 소리? 네가 아니라고 하면 난 선택 안 할 거야 라고. 영식 씨는 그렇죠. 내가 나 싫다는 사람한테 굳이 매달리지 않아요. 이거는 보통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돌싱이든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아니어도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 싫다는 사람한테 굳이 매달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거나 상대한테 막 어떤 거에 막 꽂혀서 그러는 건데, 또 그렇게 꽂힌 것도 시야가 좁은 거니까 좀 평범한 케이스는 아니죠. 보통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좀 미적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20대 남자들은 미적거리는 사람이건 말건 대시 엄청 하잖아요. 그 눈이 멀어 있잖아. 욕망에 눈이 멀어 있는 그 시기에 남자들을 기준으로 30, 40대에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그렇게 이제 확신을 받고 싶어서. 근데 영식 씨는 여기서 주변에서 뭐라고 안 했으면 그냥 앉아서 그냥 끝냈을 거예요. 나 코치해주겠다는 거지. 과연 코치진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짜잔.
코치로 지금 이 두 사람이 왔다고? 흰색으로 운동복 입고 있어. 진짜 코치들처럼.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좌영철, 우영자라고 지금. 영철 씨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힘든 상황을 가만히 두진 못해. 근데 문제는 영철 씨도 자기 생각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영숙 씨가 상처를 좋아할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실은 영철 씨의 이런 당당함, 든든함 이런 거는 정서적으로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영철 씨의 의사결정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철 씨는 자기 경험 이 바깥의 것으로 어떤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근데 뭐 내가 힘들거나 이럴 때 뭐 의지가 될 수 있는 형, 친구 이렇게는 될 수 있죠. 뭐 힘들어 같이 술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별일 아니야 털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갈 수 있는 시간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영자와 영철 씨가 생각보다 서로 좀 끈끈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나는 그거를 왜 저 두 사람이 같이 다니나 했는데 영자도 약간 영철을 좀 그런 면에서 좀 의지를 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캐리어를 들어주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현숙이 온다 조용히 이거 그 영자 씨가 얘기했죠. 영자 씨는 뭐랄까 이렇게 좀 뭔가 정보가 새는 거를 좀 경계하죠. 그리고 항상 조심스럽고 영숙 씨와 영자 씨가 비슷한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으로 좀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자 씨는 극도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경계하고 여론을 내가 뭔가 영향을 줬어도 내가 거기서 책임을 지지 않게 좀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죠. 이제 영호 씨와 산책 중이던 현숙이 저쪽에서 오고 있죠. 영식 씨 있지? 영식 봤지? 얘기는 해야지 이러는데 얘기하고 와. 그러니까 여기서 영호 씨도 이제 걸을 만큼 걸었잖아요. 현수가 이제 나 이 정도면 되지 않느니? 내가 너에 대해 소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안전 이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할까? 갔다 와. 떠밀어. 떠밀어. 근데 현숙은 지금 약간 바람피는 현장을 걸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발로 찾아갔으면 괜찮은데 지금 마치 영호랑 걸어오고 있는 상황을 딱 걸린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 상황에서 가고 싶지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식 씨 뭐 당연히 눈이 마주치지. 그리고 여기서 불러. 영철 씨랑 영자 씨가 불러. 근데 현숙 씨는 여기에서 끌려가듯이 가고 싶지는 않거든. 내가 주도적으로 영식 씨를 찾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물어보고 이러고 싶은데 여기선 지금 영철이랑 영자가 현숙을 부르고 영식한테는 지금 이런 상황을 걸리고 이 그림 자체가 현숙은 되게 마음에 안 들 거란 말이에요. 영식은 머릿속으로 이런 거 다 남아있죠 이제. 일단은 들어가야 한다. 너무 춥다. 일단은 도망가는 걸 선택.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아까는 이렇게 나란히 걷다가 여기서는 빨리 딱 들어가 버리죠. 그런 뜻이 뭔지 모르겠어. 영식 씨는 저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일관되게 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영호랑 같이 걷다가 나를 피해서 도망가네? 나를 피해 가버리네? 그러니까 영호 씨랑 있는 자리에서 나랑 얘기하는 걸 보이고 싶지 않은 건가? 그럼 영호가 있는 데서는 영호 나랑 했을 땐 나? 이렇게 지금 서로를 똑같이 저울질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태지. 영식 씨는 화났지. 춥지 추운데. 근데 나를 보고 갑자기 추워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돌아다닐 때는 마음이 따뜻했다가 나를 보니까 추웠나? 지금 내가 뭔가 남량특집에 나오는 그런 존재인가? 나를 보고 무서워서 추웠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도망가는 거지. 그리고 현숙은 지금 못 가. 차마 그 자리로 다시 못 가. 그러니까 다른 일을 막 버리는 거야. 뭐 설거지를 하건 뭘 하건. 용호 씨는 밖에서 기다리는 거 아니냐고. 나 그냥 잘까요? 그러니까 현숙 씨가 그냥 여기서는 어쨌건 내가 아예 완전히 도망가 버리고 싶은 거지. 근데 현숙 씨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현숙 씨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어. 영호든 영식이든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하고 확실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나로 돌려야 되는 시점인데 영식 씨한테는 도망가고 영호 씨는 압박해버리니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건 영식 씨와 되긴 했지만 자기 선택지는 좁아지는 일이지. 영호 씨의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나 잘까요? 라는 거는. 그래서 자면 신경 쓸 거잖아. 영식 만나보란 얘기지. 그러니까 영호는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밖에서 1시간만 돌면서 나는 그 정도면 너한테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 나랑은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다.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가서 이제 영식하고 해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또 말을 거는 것보다는 영식님이 지금 불렀으니까 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영호도 이 약간 안전 이별 과정이다 보니까 현숙을 딱 저버리고 가거나 이러기가 어려워요. 지금 계속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이건 영호 씨가 약간 좀 마음이 여리기 때문이기도 하지. 좀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때문이긴 한데 어쨌건 여기서도 현숙을 계속 배려하면서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머릿속은 이제 여기서는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죠. 대화를 할 만큼 했으니까 현숙한테 할 만큼 했다 이걸 떠나서 대화를 뭐 1시간 반이나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맴돌았을 거거든. 그리고 좀 평소에 재밌는 얘기 이런 것들이 반반 했겠지만 그러니까 영호 씨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현숙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그리고 현숙이 결과적으로 영식을 선택할 것이 너무 보인다라고
영호도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현숙도 이제 가서 마주하러 가야지. 이제 이 밤은 끝났으니까 현실로 돌아가야죠. 현실로 돌아가려면 이제 영식을 선택해야죠. 현실로 갑니다. 다시 밖으로 나온 현숙을 발견. 들어가서 또 한참 있다 나온 셈이 돼버렸지. 코치진은 이제 빠집니다. 자, 이제 시작. 자, 시작. 자, 출전. 이렇게 코치진이 이제 빠져주고요. 자,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라고 이제 그 시합 장소까지도 정해주는데, 여기서 그냥 얘기한다고. 나는 지금 열불이나. 영식 씨가 나는 지금 열불이나 하는 거는 나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지금 존나 빡치는데?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를 영식 씨는 나 지금 열불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술 한 잔 거하게 하고 지금 마음 완전 맘대로 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도 안 추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점잖게 표현한 거지. 아, 영수건은 반대로 듣고 영식어는 5배로 크게 들어야 함. 아, 확장기가 필요하구나. 아니, 마음의 소리 아니고 영식의 마음의 소리를 약간 그런 형이하학적으로 나 같은 수준의 사람의 말로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도 양반이야. 지금 하나도 안 추워. 이 정도로 말을 한다고. 그래갖고 들어와. 보통 사람이면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영식 씨는 굉장히 화가 난 상태고, 그래서 화가 난 상태로 거기서 그 정도 얘기하고 들어온 거야. 실은 차에서도 슬쩍 화가 난 상태로 말했거든요. 물론 막 화가 엄청 났다기보다는 그런 화 계열의 마음이 피어올랐던 기 때문에 여기서 난다고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 현숙이 여친도 아닌데 왜 그렇게 화가, 그게 이제 영식 씨 입장에서는 나한테 확신을 주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해주면 나는 마음을 접어주겠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나한테 행동은 나인 것처럼 하면서 그걸 선택해주지 않으니까 영식 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죠. 근데 물론 그 영식 씨도 그걸 알 거예요. 내가 여기선 솔로나라에서 이런 걸로 화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술을 안 마셨으면 저렇게까지도 말 안 했을 거야. 그냥 한 번 더 이제 좀 결정됐어? 그 정도로 했겠지. 근데 술을 마시니까 이제 이 정도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안 좋은 점, 고민이 되는 점, 나를 선택하기에 이게 조금 걸리네. 그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영식 씨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냥 뭐 어떤 이유를 종용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현숙 씨는 두 사람의 성향이 제 기준에서는 반대여서, 여기서 영식 씨는 지금 영호 씨 얘기 안 물어봤거든. 근데 벌써 여기서도 영호라는 얘기부터 나오잖아. 영호님은 모든 분들에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게 장점이면서 솔직히 조금 신경을 쓰여요. 그러면 영식 씨는 말을 잘 못해? 영식 씨도 말수가 적은 거지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게 장점이면서 솔직히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그게 신경이 안 쓰이면 영호를 선택했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호에게 그렇게 질투가 나고 영호가 신경 쓰이니까 지금 나를 선택해야겠다는 뜻인가? 띵? 이렇게 돼버린다고 지금. 그래서 모든 얘기 잘해주는 영호와 달리 나만 바라보는 영식. 그러면 영식이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영식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숙은 나를 안 좋아한다는 뜻이야? 이런 게 지금 자꾸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현숙 씨도 취해서 맑은 정신이 아닌가 싶기도 해. 영식 씨가 지금 영호 얘기를 듣고 싶어 한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나에 대한 얘기만 물어본 거거든. 근데 물론 현숙 씨는 더 솔직하게 말한 거긴 하죠. 영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머릿속을 그대로 드러내서 얘기해 준 게 돼버렸는데, 근데 지금 영식 씨가 지금 그거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영식님이랑은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 이렇게 말하면 상처인가? 그거 그 계열이다. 나빠요? 예전에도 영식 씨한테 실컷 말하고 나빠요? 한 번 하더니 이렇게 말하면 상처인가? 상처지. 상처가 아니라 이거는 금이 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데 저게 상처냐고 묻는 것도 이렇게 말해도 영식은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다로 생각하는 거야. 실은 이렇게 말하면 나 떠날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실은 저렇게 말하면 영식의 마음은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결과적으로 최종 커플은 됐지만 영식의 마음은 이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떠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숙은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이 떠날 거는 아예 최애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이 사람은 그냥 날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는 영호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프레임, 너무 단순한 프레임이지. 영식 씨는 씁쓸한 미소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이가 잠깐만, 당연히 현숙 입장에서는 두 남자가 나를 좋다고 하면 비교하는 건 맞아. 그렇게 하면서 실은 여기서도 영호를 또 비교하는 거가 조금 화가 났거든요. 그래도 거기에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영호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여기서는 그냥 비교되는 거 말고 그냥 나에 대한 문제, 나를 지금 판단하게 걸리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거를 만약 바꿀 수 있으면 뭐 들었을 때 내가 어쩔 수 없다, 없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둘이라거나 거리가 멀다거나 아니면 뭐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내가 포기하려면 나는 포기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뭐 억지로 너와 관계를 이어갈 마음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비교되는 거 지금 듣기 싫었어. 또 영호 얘기 나오는 거 짜증났다고 지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영식 씨가 영호 얘기 또 나오는 게 화가 났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그냥 나에 대해서 걸리는 게 있으면 말해줘라라고 그렇게 좀 순화해서 좋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현숙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영호 얘기를 하든 뭐 그런 것도 상관없고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구나, 내 사랑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있는데 그렇진 않은 상황이죠 지금.
내 남편이 영식처럼 대화해주면 업고 다니겠다. 남편이 대화 실력이 좋아지시면 하체 근력이 좋아지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거다.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나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5박 6일 짧은 기간에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해명하고 싶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 현숙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 걸리는 게 없어요. 영식님한테 저는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이면 실은 평생에 이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형을 못 만나는 그렇게 그 정도의 운도 많아. 근데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났으면 진짜 그 어떤 연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모자랄 판에. 근데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상대한테 자꾸 내가 저울질하는 모습만 기억에 남게 하니 이게 이제 자꾸 영식 씨는 표정이 그냥 나라 이름 표정이 자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걸리는 게 뭔지 자꾸 물어보는 게 아직 결정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너는 분명히 나인 것처럼 하지만 왜 자꾸 걸리는 게 있는 거냐. 근데 걸리는 게 없다고요. 답답해합니다. 현숙은. 지금 답답한 게 누군데? 누가 답답한데 지금? 영식 씨가 여기서도 또 현숙 씨가 저렇게 또 답답해하니까 알았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라고 또 그냥 이 상황에서 그냥 포기를 합니다. 망설이는 이유를 말해달라? 얘기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 또 이걸로 영식 씨는 또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하얘요 지금.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머리가 하얘요. 그리고 영호를 계속 더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지. 강요하는 건 아니야. 라고 그냥 한 발 물러섭니다. 이게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오래 살아오신 분이다 보니까 이런 표정이 나오지만 어쨌건 태도 자체는 중포마를 딱 보여주잖아요. 인내하는 그리고 포용하는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실은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상대가 분명히 현숙 씨가 약간 내로남불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 알면서도 지적 안 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고 마음은 한구석은 불편하지만 그냥 져주고 포기하고 넘어가. 그럼 중품화를 겪은 사람이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는데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이미 포기해버리면 관계를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우니까. 그래서 지금 대화했을 때 안 맞아. 좀 같이 지내다 보면 맞춰 나갈 수 있는 거다. 나는 최종 선택은 현숙이고 다른 사람 선택은 없어. 그쵸? 굉장히 확신을 줬죠. 영식 씨는. 근데 이제 다만 네가 선택은 알고 싶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마지막 날 밤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생각을 하려고. 그래서 이걸 물어본 얘기를 하죠. 말로는 뭐 결격 사유나 이런 건 없다고는 하는데 있겠죠. 있는데 하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영식은 단지 그랑 영호와 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상형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결혼할 대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지. 현숙 씨가 진짜로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영식을 결론에 놓고 영호랑 그렇게 썸을 타듯이 이렇게 만날 리는 없다라고 영식 씨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숙은 영식을 진짜로 결혼하기에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영호와의 이 시간이 좋으니까 저울질을 한 거였어.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이성과도 만나보고 싶고 하지만 결혼할 만한 사람으로 현숙을 딱 찍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는 마음을 스스로가 접는다고. 그래서 영식은 현숙을 봤을 때 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는구나라고 영식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영식은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현숙은 결혼하긴 영식이 최고야. 베스트야. 굉장히 운 좋게 만났어.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의 영호 씨와의 시간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서로가 지금 영식 입장에서는 현숙이 이렇게 확신을 못 갖는 건 나에 대해서 뭔가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느끼는구나 라는 게 이제 영식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그러니까 영식 씨는 현숙 씨가 대답을 안 했다고 느껴버리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영식 씨 기준의 상식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좀 호감이 있고 좀 끌린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않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어쨌건 중포마의 삶을 그렇게 겪어보다 보면 누군가한테 가는 그런 좀 이성적인 호감도 뭐 포기하는 거잖아. 그건 이해한다. 내가 현숙이 느끼기에 내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른다. 그건 그래서 망설이는 거 이해한다. 그런데 영호와의 시간이 좋아서 망설였다? 그건 이해를 못해. 그거를 나중에 방송 보면서 알았을지도 몰라. 그게 이제 너무 달랐어. 이식 씨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호 씨는 아까 실은 손절을 했는데 돌려서라도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일단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기다림을 갖는군요. 현숙 씨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연애고 제가 돌싱이 아니라면 저는 영호님을 선택했겠죠. 돌싱이 아니어도 근데 영식님 연애하기 나쁜 사람 아닌데 되게 이성적이고 한마디 그래도 재치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영식 씨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영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짜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둘 다 딱 놓고 누구랑 연애할래요? 그래도 망설였을걸? 제가 아이가 있는 돌싱이고 결혼을 전제하에 연애를 생각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영호, 나를 좋아하는 사람 영식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지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영식님인데 그럼 영식님이야. 마음은 영호님한테 가는 것 같아요. 왜? 영호는 안 잡히니까 지금. 영식은 나한테 확신을 줬고 영호는 안 잡히니까 마음이 영호님한테 가는데 이게 실은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에요. 나한테 확신을 주는 사람은 낮아 보여. 이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이 이 사람의 분명히 향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낮아 보인다고. 그래서 확신을 주지 않는 사람, 뭔가 자꾸 밀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끌려버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연애가 되겠어? 맨날 안정적인 연애를 꿈꿔요 하지만 정작 안정적인 연애를 하려고 나에게 확신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이나 딱 그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은 재미없잖아. 그렇게 돼 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영식님이랑 대화할 때도 좋고,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만나면서 설렘을 점점 키워오는 그런 스타일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연애를 했어요. 왜냐면 영식님만큼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이런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현숙님은 좀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맞춰주는 연애를 계속 했었다고. 그래서 영식님 정도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란 걸 아는데 영호와의 연애는 못 해본 연애야.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게 약간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뭐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지. 내가 못 해본, 늦게 배운 그 대학 시절의 연애를 이제 와서 좀 해보려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건데 뭐 근데 또 이게 또 현숙님의 선택이라면 그럴 수 있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었을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누구와도 대화가 잘 돼. 누구와도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그냥 정말 특별하게 딱 그 서로의 맞춤형 사람이 아니라 영호는 누구와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얻으려면 이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 근데 이 사람과 나는 이미 대화가 잘 된다는 생각에 맞춰줄 생각을 못 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숙 씨가 지금 결과적으로 영호의 마음을 못 얻는 부분이기도 하죠. 영호는 어쨌건 아이가 없는 상황이고 현숙 씨가 지금 불리한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영식 씨가 내 결혼하기 좋은 상대다 이러면서 실은 영호 씨를 붙잡아 둘 수 있는 노력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거든. 영호를 선택할 거면 실은 완전히 영호한테 올인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런 부분을 맞춰주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20대에 못다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답은 정해진 거였어. 답은 정해진 거고 영호는 심지어 영숙과도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물론 현숙 씨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영식 씨에게 100% 내가 몰빵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면 아니면 반대로 이게 진짜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영식 씨 딱딱 눈 감고 영호 씨에게 정말로 올인하고 내가 아이가 있어도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연애하듯이 살 수 있어요. 아이도 이러이렇게 응원해요. 이미 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식 씨라면 또 이렇게 돼버린다고 또 머릿속에.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과거의 결핍이 20살 때 그런 연애하듯이 이제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을 처음 만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또래의 비슷한 조건의 사람과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해보면서 살아왔으면 그게 이제 지금의 현숙님처럼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너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느 한쪽을 맞춰가지고 몰빵을 해도 실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상황이었는데 현숙 씨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여유를 부린 거야. 참 좋은 사람이었다. 늘 지나고 나면 느끼는 진실.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날 기다려준 거? 아니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 포인트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안정적으로 날 기다려주거나 차분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확신을 주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오히려 밀당하는 사람이 더 커 보여. 그러면 나한테 밀당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다가 내 마음을 확인하고 그냥 돌아서 버린 사람은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인 영호와 현실인 영식. 영악하지 못하다는 거야. 뭐 현명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말 그대로 직장이야. 아니면 어떤 물건이야. 그러면 그렇게 저울질 하다가 뭔가 내가 최대한 이 물건을 쓸 때까지 쓰고 새로운 물건을 쏜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는 이 사람들도 다 각자의 사람이고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동안 이 사람들도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패착으로 이어지는 거지. 물건이나 아니면 내가 어디 취업하는 상황에서 이 회사에서 최대한 일할 때까지 일하다가 내가 경력 옮길 때 저기로 이직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그렇게 안 해. 나도 평가받는 입장이니까. 똑같은 입장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숙 씨는 영호 씨와의 이 시간을 포기하기 싫고 이 밤의 끝을 잡고 그냥 쭉 이어지다가 그래 결혼은 영식 이러고 싶겠지. 근데 그 과정을 영식 씨가 보고 있으면 과연 그걸 오케이 하겠냐. 그리고 영호 씨 입장에서도 이미 그게 그렇게 결론을 낸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가받고 있음도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뭐 저 사람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 내가 테스트를 하는 그 행위로 상대는 나를 또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또 판단되는 거지. 항상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내 중심의 사고를 하면 그 상대를 뭐 시험해보고 평가해보고 이러지만 그것조차 상대는 나를 평가하고는 요소로 되는 거니까. 그럼 본인도 평가를 당하고 있으면 잊고 있었지. 그거를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아직 모두가 잠든 여자 숙소, 어디선가 들려오는 훌쩍이는 소리. 이게 이제 화장실에서 편지를 쓴 거죠.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현숙 씨는 1시간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챙겨 들고 찾아온 남자 숙소. 둘 다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영식님을 먼저 찾아와서 편지를 주고 가요. 영식님 것도 쓰고 영호님 것도 쓰고. 여기서 영식님이 조금 어느 정도 드립이 가능한 사람이면 또 영호야? 또? 이러면서 또 영호 또 똑같이 또 썼다고 지금 내 앞에서 또 영호야 하는 거야? 근데 영식님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영호 씨에게 갑니다. 영호 씨는 잠들어 있었고 거기에도 이제 편지를 두고 나오죠. 이게 그 편지구나. 여기서 처음부터 마음속에 영식님이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그게 있어. 그 영호 얘기가 꽤 많고 여기에 이제 영호님과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티키타카가 잘 맞습니다. 그 얘기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영식 vs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영호를 선택하는 것이라 이거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어려웠습니다. 여기 있잖아. 영호님을 생각하면 두근거리기는 했습니다.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바람둥이 같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굳이 남길 필요 없거든.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거 뭐 김광진의 편지처럼 뭐 그렇게 아름다운 걸 남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 맞아. 그놈의 티키타카. 티키타카가 뭐라고. 김광진 아내분의 전 남자친구가 그 편지를 주고 갔다. 맞아. 그래서 김광진 씨가 그 아내가 받은 전 남친의 편지를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로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놀라웠거든요.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랬더니 우리 사과를 바로바로 하는. 뭐 편지를 썼어? 짝짝 찢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또 그렇게 품이 있는 사람이니까 또 그게 예술로 남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김광진 씨라면 이해를 하겠죠. 우리는 이해 못해. 우리는 아니고 나는 이해 못해. 뭐 편지를 받아? 왜 가지를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영식 씨도 이걸 보면서 나를 좋아하는데 영호 얘기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한다고? 자꾸 애매한 거지. 이걸 주면서도 영호한테도 편지 썼다고 말할 때 또 영호야? 편지를 보면서 또 영호야? 티키타카?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읽을 거 아니야. 읽고 나서 꾸기고 막 한숨 쉬고 원래 이제 그러는 건데 정독 후 2차 정독. 아니 나한테 고마웠다 앞으로 잘해보자 하는 멘트도 아니고 이게 이별을 얘기하면서 편지를 쓰는 건가? 그것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판단하라고 그거를 거의 풀로 이렇게 좀 보여줬나? 광수 씨는 또 영식을 다독여주죠. 광수 씨가 환경만 좋았으면 되게 선한 이미지로 잘 마무리가 됐을 수 있었는데 이게 참 어떤 부분을 잘못 만나서. 근데 한편으로 광수 씨한테는 잘 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광수 씨가 사회적으로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인데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쫓는 나에게 좋은 일을 택하는 그런 부분을 장착하면 광수 씨는 앞으로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2번의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않게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영숙 씨가 은인이죠. 네, 반어법이니까요. 현숙이도 잠을 못 잤겠네. 현숙도 걱정을 하죠. 근데 또 영식 씨도 현숙이도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라고 또 현숙을 걱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식 씨가 좀 꼬인 사람이었으면 잠 못 잤겠지 영어 생각하느라 이제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영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영호 씨도 편지부터 읽어봅니다. 이게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뭐 이것까지는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영식 씨한테도 이렇게 애매하게 보냈는데 영호 씨한테는 조금 더 확실하게 영식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호 씨에게 선을 그었을 거라고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호 씨는 여기서 거절을 확실하게 받았고 더더욱 확실하게 선을 긋거든요. 현숙 씨한테. 두 남자에게 전한 진심 과연 현숙의 마음은 누구에게. 그래서 그 편지를 영식 씨 편지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이유는 영식 씨에 대한 편지는 애매했거든. 근데 영호에 대한 편지는 확실했을 거예요. 당신과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지만 나는 그래도 영식 씨와의 결혼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뭐 아이에 대해서 영호 씨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뭔가 그렇게 거절하는 멘트가 영호 씨 거에는 담겨 있었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영호 씨에 대해서는 현숙 씨도 밤에 이제 울면서 편지를 쓰면서 영호 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현숙 씨는 두 사람한테 마음을 전했고요. 댓글 잘 달아야 돼. 채팅창이 재밌으니까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셔서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보다 싱크인 분들이 훨씬 재밌거든요.